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어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입원 전담 전문의 근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데 이어서 진료 지원 인력의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여러분, 아픈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꿈이 매일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당부드립니다.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서는 전문의 중심 지역 종합병원이 공백 없는 의료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 환자를 도왔다는 언론 기사도 보았습니다.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냐?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의사 증원은 의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00명이 비급여 진료에 몸을 담았으면 거기에다가 50,000명을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고 지금 이 의료 서비스의 이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의 이 붕괴라는 이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의학이라든가 또 의과학 또 의료 어떤 기기의 기술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지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로 지역의 그 불균형 없이
그리고 필수 의료 체계에 있어서도 어떤 공정한 또 균형 잡힌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이 무너진 거는 결국은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줄어지면 이 줄은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 수요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커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의사를 꾸준히 늘려왔다면은 그리고 이제 미용 성형 같은 또 이 비급여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가지고 지금 한참 활동해야 될 의사가 7,000명이 줄었습니다.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그야말로 보수라든가 이 보상 체계는 다른 어느 직역에 비해서 높아졌고, 그리고 더욱이 비급여 이런 수입 좋은 분야에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소아과가 왜 옛날에는 의대 나와서 특히 의대 졸업한 여학생들한테는 1등만 소아과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수입도 괜찮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순히 이게 출산율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몇 년 전에 이대 목동병원 사태에 의해서 의사들의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워낙 커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나몰라라고 무슨 의료사고라는 것도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사고지만 의사는 또 정상적으로 자기 처치를 해온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아무 때나 당사자가 이의 제기만 하면 의사가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불려다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미국같이 의사의 책임보험 제도를 만들고 또 거기에 터잡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의사들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필수 의료 체계에 더 많은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서 종전에는 행위별 수가를 책정을 했는데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서 개원만 해놔도 거기에 따른 공공정책 수가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제가 볼 때는 소아과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냐?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필수 조건인 증원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좋은 안들은 그거는 충분 조건으로서 저희가 이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필수 조건이 의사 증원이 안 이루어지면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가 지금 비급여 진료에 돈 잘 버는 비급여 진료에 전부 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 시스템에 허점들이 많아가지고 비급여 진료로 막 빠져나가도 거기에 또 적절하게 부수해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게끔 돼 있는 이런 체제 하에서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에 가라. 그걸 국가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급여 쪽으로 의사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갔으면은 10,000명이 비급여 진료에 몸을 담았으면 거기에다가 5만 명을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책임보험과 또 의료 분쟁 어떤 그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와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줄 때 이런 중증 필수 진료에 지역의 균형,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균형 있게 이렇게 그 국민들의 그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저희의 의료개혁은 지금 필수 조건을 시급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4대 패키지 중에 뒤에 두 번째는 이제 충분 조건에 관한 얘기인데, 그 두 개가 완벽한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거기에 더 따라가서 또 의사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또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법치행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법률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리셨어요. 그때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이제 300명, 500명 이렇게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 법을 배운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아서 법률 전문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그 법치주의 발전이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앞으로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그 어떤 상사 문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많은 그 법조인들을 배출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이런 송사 같은 게 돈 벌기가 쉽기 때문에 간다고 해도 전문 분야의 이 법률가들을 많이 배치를 하고 그쪽에 스며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다, 뭐 무슨 지적재산권이다, 이 분야가 전부 투자도 필요하고 본인에게는 희생도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소득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그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숫자를 안 늘리면은 이게 뭐 기본적인 그 전제 조건, 그 필수 조건이, 필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는 지금 복지부 장관이 2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플러스 더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고 또 전문가분들이 제시해 주는 거는 대폭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맞물려서 하여튼 우리 그 의료개혁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서 또 의료계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료개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